보유자분들이라면 삼성전자는 시간의 문제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전소 관련해서 대기업, 군과 협업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는 쪽을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지금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좀 더 뭐라 그럴까 저거를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합니다. 왜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핵심 가격대가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핵심 가격대 같은 경우가 8만 원이라는 가격이고요.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계속 좀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가격이 15만 원대였습니다. 도달을 잘 안 하죠. 이 가격대 같은 경우가 또 2차의 핵심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 가격대 오면은 충분히 강한 매수가 가능하고 안 오면은 많은 거예요. 안 오면 말고 기존에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16만 4천 원대 이런 가격대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16만 7천 원이었네요. 이 정도 가격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목표 수익 같은 경우를 5에서 10% 가지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가가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전고점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D램 낸드 외에 이제 HBM 쪽에서 또 추가로 막 수주가 들어오는 형태들 이게 당장이 아니더라도 다음 분기나 그럴 때 들어오는 형태가 나오면 주가는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올라왔을 때 그렇게 좀 실현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실현이란 게 전량 매도의 관점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이클 주식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봤을 때 시기로는 한 2년 정도 지속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HBM과 관련된 공급의 이슈 같은 경우죠. 과잉 공급이 나오면서 가격이 빠질 수 있는 현상의 전조 증상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량 비중 조절을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이 추세대 같은 경우를 깨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요런 추세, 기본적인 일봉 추세를 보더라도 안 깨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주간 기준을 저는 많이 대입을 해서 봐요. 근데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직 추세가 상승에 유리한 국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매도를 할 필요가 없고, 기술적인 측면 외에 이제 이 주가가 시작되었던 수요 HBM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3E 이상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식으로 해서 3 단계 이상에서는 다 쓰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시장의 우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주가 조정이 왜 나왔냐, 이 실적 같은 경우가 고점일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왜 이런 조정이 나왔냐라고 하면 지금은 HBM3E에 대해서 경쟁, 그러니까 삼성의 진입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반영된 주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이 만약에 HBM3E 같은 경우로 엔비디아 납품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해요. 그러면 그때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는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하면 5월 기준으로 시간이 더 늘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둡니다. 그런 변수들을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삼성전자가 7만 7천 원을 깼네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커피우유님. 삼성전자. 진짜 전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는 싼 가격 아니야? 이 정도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참 힘이 없네요.
뭐 일단 분할 매수가 생각이 잘못된 건가? 아니요,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는 하는 생각,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상향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 보시면 이 상승 채널을 만들어 놓고 채널의 상단에 왔을 때 조정을 받고 그 채널 하단에 오면 반등이 나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뭔가 그 뭐 돌파하고 급등주처럼 이렇게 간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채널 하단 왔을 때 어떤 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전반적인 사이클이 돌아가는 시점에서의 실적도 좋아질 거다 생각하면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랑 좀 비슷하잖아요. 지금 올선 올려놓고 그 위에서 이제 움직임인데 약간 지수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뭐 아직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갭을 떴기 때문에 갭을 좀 메우는 형태로 오늘 좀 진행된다 생각하면 뭐 충분히 이 정도 조정은 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보유자분들이라면 삼성전자는 시간의 문제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하이닉스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저렇게 이제 조정받는 부분이 오늘 뭐 기관 쪽에 계신 분이랑 아까 얘기 잠시 나눴는데 어제 그랬대요. 한 4조 정도 이렇게 추정치를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조 5천억에서 2조 넘어가는 거 보고서들 나왔고 뭐 2조 중반, 2조 이제 그 최대로 나온 게 아마 2조 5천억 정도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2조 8천억까지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돌았던 그거는 한 4조 정도 나온다. 뭐 이렇게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기대감이 조금 무너진 거 하고 엔비디아 영향이 저는 크다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양봉을 감싸는 음봉으로 확 떨어졌잖아요. 거기다 시간 외까지 이제 또 빠지는 부분을 생각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딱 그 고점에서 죽어가기 직전에 그 대표님 그 얘기해 주셨던 사자성어 회강 반조. 근데 이제까지 그 주도주였던 이 뭐죠? 엔비디아가 그렇게 흔들린다 그러면 이 지금 엔비디아로 인해서 시작된 이 상승장의 분위기도 끝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경계를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엔비디아의 밸류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저게 뭐 1,300불 부르는 데도 있고 1,200불 부르는 데도 있긴 했지만 그게 이제 결국 1분기 실적은 엔비디아가 뭐 440% 정도 증가할 거다. 이게 5월 20일인가 22일이거든요. 그때까지 시간이 갭이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우려감의 불씨를 탁 던진 게 이제 뭐 SMCI인 거고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가이던스를 갖다가 더 뭐 상향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는 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뭐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하는 그런 우려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싸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대장주 꺾이면 다 같이 꺾인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엔비디아 꺾였을 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왜 급락했나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네요. 이게 급락이에요? HD 현대일렉 맞습니까? 네. 아이 선생님 3% 빠졌습니다. 오늘 그냥 쉬어가는 겁니다. 이거 급락이라길래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올 때까지만 해도 주가 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쉬어가는 구간이구나 생각하시고요. 매수 관점은 아직 아니다. 저는 매수 관점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저점 매수를 노린다라면 오늘 이렇게 이제 아침에 빠질 때 5일선 정도로 이렇게 이평선 붙였을 때 요럴 때 용기를 내 가지고 사야죠. 왜냐하면 우상향 기조잖아요. 우상향 기조.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보고 실적이 이제 좋은 종목을 본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세론으로 만약에 움직였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봐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좀 위치가 위험한 위치였거든요. 에코프로처럼 될 수 있는 고점에 냄새가 나던 그런 상황인데 요 박스권을 갖다가 지금 뚫어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돌파 이후에 눌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저점을 깨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23만 2천 원이라든지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게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하되,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에 뭐 매물이 조금 있겠지만 이날 거래대금 터진 거 보세요. 지금 사상 최대 거래대금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는 일단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여전히. 근데 어제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의 기준이 된다. 요거는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바닥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더 사보는 건 어떨까요? 마이너스 현재 38%시라고. 38%. LG 이노텍 진짜 삼성전기하고 진짜 피보기 한 주식이죠. 제가 또 여기까지 올 것 같았는데 요 선 끊는 데까지 왔었네요, 진짜. 여기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어떤 앞에 이제 2009년도 고점이었고 2017년도 고점이었고, 거기 돌파 저항받고 다시 돌파하고 지지받고 난리 부르스를 쳤던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월봉으로 보면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는 거는 다행인데, 이게 글쎄요,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세도 하락이거니와 뭐 가바닥 정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쌍바닥이나 이런 형태가 나와주거나 아니면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확실하게 좀 돌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항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저항을 뚫어난 부분,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이후에 아마 눌림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요 눌림에서의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고점을 한 번 더 높여주면 그때는 우리가 방향을 이제 위로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지금 보다는 좀 눌렸을 때, 눌릴 때 잘 보고 있다가 돌릴 때, 그때 한번 노려봅시다. 네. 2차 전지주, 나는 정말 2차 전지주 이 섹터가 한 번은 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가져간다면 어떤 종목이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는 질문이 왔어요. 저는 탑픽 있어요. 뭐 탑 머티리얼이라고. 탑 머티리얼즈? 이름이 탑 들어가서 탑픽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 뭐 2차 전지가 성장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얘네 지금 LFP 머더 공장 평택 쪽인가 거기 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파도 늘릴 건데, 내년도에 이 앞에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제 급등할 때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 SDI에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거 진행한다라고 하고 이너 배터리 데이 때. 네. 그 4680을 하는 거는 LFP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결국은 테슬라 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 이후로 얘가 같이 이제 뭐 LFP 공장 짓고 뭐 이렇게 한다면서 이제 맞물려 갖고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와줬는데, 테슬라가 요번에 어저께 이제 급등 나왔던 부분이 자율주행을 믿지 못하면 투자하지 마라,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거 하나, 그 다음에 모델 2에 대해서 이제 그 언론사에서, 외신 언론사에서 이제 이거 안 한다, 뭐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아니다, 내년에 들어간다 양산,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가 자동차란 말이에요. 네. 이 모델 2는 거기에 뭐 니켈 배터리 넣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가격 지금 안 그래도 뭐 BYD 같은 거는 9,690달러짜리 뭐 전기차 나오는데 가격 경쟁이 그나마 조금 하려고 하면 LFP 장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LFP가 시장에서 부과를 받을 거고, IRA 법안을 생각한다라면 중국산 LFP를 넣어갖고 미국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이나 아니면 뭐 이쪽이 부각을 받을 텐데, 물론 뭐 SK온이라든지 SK온 맞나요? SK온이라든지 뭐 LG 쪽도 LFP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탑 머티리얼이 좀 빠른 같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으로 싸다. 만약에 여기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4,000원? 5,000원? 이거는 굉장히 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 이사님은요?
그 50초 내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거 우리가 꼭 74초 쓰던데? 네, 아, 그랬나요? 네, 그러면 80초 내로요. 네, 100초 내로. 우리 지금 최근에 AI 수요 같은 경우가 커졌을 때 뭐가 부각됐죠? 처음에 뭐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체가 끌어줬는지 뭐 HBM, 그 다음에 뭐 우리 엔비디아 관련해서 가속기 이런 부분은 복합이겠죠. 여기에 포함된 부분의 복합인데 이게 수요가 증대되면서 핵심은 전기와 관련된 수요가 예전보다 확실히 커졌고 이 사이클을 통해서 변압기랑 전선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기차 쪽 같은 경우가 수요를 끌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일반적인 부분은 당연히 소재가 좋아진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소재가 좋아진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충전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전소 관련해서 대기업, 군과 협업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는 쪽을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시장에 관심은 크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내년부터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기업이에요. 본업 같은 경우는 벤 사업입니다. 우리가 뭐 마트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거기에서 입출금을 할 때 설치된 그 현금과 관련된 기계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업만 놓고도 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이 기본으로 돼요. 그러면 시가총액 2천억 이하에서는 밸류 매력까지 본업으로 나오는데 그것만으로는 주가는 잘 오르지 않습니다. 과점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사업은 지금 무인 주차장 사업으로 먼저 이 사업의 기틀을 다졌고 여기에서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 중반 이후부터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전기차 충전소가 잘 되면서 시가총액 기준 만약에 뭐 3,500억, 4,000억 정도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전체 사업 매출에서 신사업, 전기차 충전 사업이 20% 이상 올라올 때 그때 같은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시가총액 2천억 이하에서는 본업으로도 접근 가능하고 내년 중반 정도 이후 뭐 내후년 그 정도를 보면서 이 종목은 뭐 계속 추적을 해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나 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공부해 보시고요. 종목이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지금. 지금 굳이 담을 필요 없어요, 2차전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돌리는 시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실적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 지금 매수가신 건가요? 그걸 모르겠네요. 29만 2천 원이 평단가라고 하시네. 29만 2천 원. 그럼 홀짝이잖아요. 이벤트를 앞두고. 그 이제 저 같으면 그냥 매수가에서 정리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실적 나오고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들고 있어요? 아, 오히려 지금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팔겠다? 네. 그게 잘 나와가지고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또 내려가면 또 그게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잘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고 이제 손절 딱 잡고 가겠다 하시면 뭐 저는 어제 저점 오늘 저점 지금 딱 두 번 지켜줬잖아요. 그럼 여기 깨지면 나는 그냥 던지겠다 생각해도 뭐 짧게 손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후에 다시 뭐 저점에서 사본다든지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주연 대표는 새 가슴이시라. 저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리스크는 일단 피하고 보잖아. 네. 나중에 실적 잘 나와가지고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으면 그때 또 눌리는 구간이나 매매할 구간들 아니면 살 구간들이 다 나오는데 굳이 지금 들고 이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